태풍이 지나가자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의 피해도 남았습니다. 우라늄 수돗물로 전국이 비상입니다. 충북 일부 지역에서도 기준치를 뛰어넘는 양이 검출됐습니다.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수용된 땅은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왜 수용했냐는 불만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대 교수 재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사로선 이례적으로 교수들이 줄소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태풍이 몰고 온 비구름이 충북에도 비교적 많은 양의 비를 뿌리며 크고 작은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곧바로 폭염이 찾아오면서 불쾌지수 높은 후텁지근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물이 넘친 다리 위에서 굴삭기가 나무 제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많은 비로 계곡물이 갑자기 불어나면서 펜션에 놀러 온 투숙객 수십 명이 한때 고립됐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계곡물이 이 다리 위로 넘치면서 투숙객 80여 명이 3시간 가까이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해월교 밑에 배수로에 나무가 걸려가지고 계곡물이 원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밑에 배수로로 물이 잘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며 도로를 덮쳐 차량 통행이 통제되고 차량과 주택 지하실이 침수되기도 했습니다. 100mm에 가까운 비는 가뭄 해갈에 도움을 줬지만 태풍이 몰고 온 비바람은 한창 크고 있는 농작물에 생채기도 남겼습니다. 먹고 주고 이런 게 많이 넘어갔네요. 그러면 또 며칠 또 고생해야 되지 뭐. 저 또랑가 물 봐, 물 넘치는데 지금. 비 이제 한 달 동안 안 와도 돼요. 태풍이 끝난 뒤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더위에 지친 강아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시원한 물을 찾습니다. 물이 가득한 집마당 고무대야에 들어가 물장구를 치고 물도 마시며 몸을 식힙니다. 도내 전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청남대 33.5도, 영동 가곡 32.8도 등을 기록했습니다. 장렬하는 태양에 80%에 육박하는 높은 습도까지 불쾌지수가 높아지며 시민들은 양산과 부채를 꺼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양산이랑 부채를 손에 꼭 들고 다닐 정도로 많이 더워서요. 노인분들이나 어르신들은 꼭 물 같은 걸 들고 다니시기를 추천드리는 날씨예요. 화이팅! 내일 청주와 충주 낮 최고 기온이 34도까지 오르고 열대야까지 예상되는 등 당분간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우라늄 수돗물로 전국 곳곳에서 난립니다. 충북에서도 기준치를 뛰어넘는 양이 검출돼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지하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한 시골 마을. 지난 1분기 수질 검사 결과 우라늄이 1리터당 604 마이크로그램 검출됐습니다. 환경부가 정한 기준인 30 마이크로그램보다 20배 넘는 수치입니다. 50여 가구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인근 마을도 마찬가지. 1리터당 131 마이크로그램으로 기준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문제는 주민들이 마시고 쓴다는 겁니다. 설거지고 먹는 물이고 다 하는 거지요, 그거. 안 좋지. 물이 좋다고 해야 되는데. 방사성 물질인 우라늄은 지하수의 경우 주변 안반에서 자연스럽게 녹아든 것으로 보이지만 인체 영향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끓여도 날아가지 않아 고밀도의 정수 과정이 필요한데 지하수는 소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검출되는 겁니다. 장기간 우라늄 물질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사람의 세포가 파괴될 수가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암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근본적인 대책은 광역 상수도를 이용한 급수로 전환하는 것. 그러나 추가 공사 비용과 수도세 부담으로 노인 비중이 많은 마을에서 반기지 않고 있습니다. 무작위로다가 강압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적이 아니고 마을 상수도를 폐쇄하는데 100%의 동의가 있어야지만이 그걸 저희가 폐쇄를 하고 광역으로다가 전환해서 올해 처음 수질 검사 기준에 포함되며 전국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우라늄 수돗물. 모른 채 써온 지난 수십 년 동안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지자체는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주민 건강진단 또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이시종 충북지사가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국회 제천화재 평가소위원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최근 소위 참석 요구를 받았다며 의무는 아니지만 피할 이유가 없는 만큼 충청북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제천 참사 특별법 제정에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참사 책임을 인정하는 손해보상금 대신 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유가족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충주 시민하늘 행사장에서 동충주역 유치 시민결의대회 순서가 앞당겨 진행된 점을 강하게 항의했다가 고성과 막말 논란을 빚은 천명숙 충주시 의원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천 의원은 오늘 가진 기자회견에서 행사 당일 세련되지 못한 행동으로 상처받은 공무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한다면서 내 관점에서 그릇됐다 해도 그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보였던 행동과 언사는 분명 잘못된 것임을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의원의 공식 사과에 따라 내일부터 항의 시위에 나서려던 충주시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을 포함한 조기령 충주시장과 지역 시민단체 등과의 시비 논란도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공공사업에 꼭 필요하면 사유지라도 법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토지주에게 돌려줄 수 있고 이를 환매권이라고 하죠. 그런데 한 번 수용된 땅을 되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풀숲을 헤치고 들어가자 폐허가 된 밭이 나옵니다. 김영자 씨가 1993년 매입해 농사를 짓던 땅입니다. 지난 2009년 당시 청원구는 하천 쪽 일부를 소하천 정비 사업에 편입시켰습니다. 김 씨는 마지못해 못 쓰게 된 자녀집까지 보상받고 1,795제곱미터 전체를 넘겼습니다. 강제 수용 들어가면은 공탁금 안 찾는데 공탁금 안 찾으면은 공탁금도 국고로 귀속되니까 얼마라도 아줌마가 그걸 건질라면은 뭐 도장을 찍어주는 것이. 그 후 하겠다던 소하천 제방공사는 없던 일이 돼 과거 김 씨의 땅은 10년째 자연 상태 그대로입니다. 다시 살 테니 돌려달라고 민원을 여러 차례 냈습니다. 돌려주세요. 안 쓰고 있으니까 잘 사용하고 있대요. 그냥 아줌마 땅은 필요에 의해서 하천으로 매입을 해서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대요. 그럼 처음에 저한테 하천 용도로 수용을 한다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 답변이 못하겠대요. 공무원들 밖에. 청주시를 찾아가 안 쓸 거면 돌려줘야 하는 게 맞지 않냐고 물었더니 쓰고 있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호환 공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자연 그대로를 형태를 유지를 하면서 수해피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계획을 유지를 하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필지는 후자의 경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수십 번 바뀌는 동안 당초 편입 목적과 달리 자연 상태로 놔두는 이른바 무제보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국가의 권리 환매, 토지 수용법만 자꾸 주장하고 국민의 권리인 환매권자인 내가 환매해달라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 거는 잘못된 거죠. 토지보상법에는 해당 사업이 폐지 변경되거나 취득한 토지 일부 또는 전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엔 10년 안에 원래 토지주가 환매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법은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충주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충주시와 한국교통대,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국토정보공사 충북본부 등 5개 기관은 충주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성공적 추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 협력,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을 골자로 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충주시는 현재 성내 성서동, 지현동, 문화동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다음 달에 수안보면과 교현 알림동의 도시재생 공모 사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충북대 교수 재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내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사로선 이례적으로 교수들이 줄 소환되고 구체적인 자료 요청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충북대 교수의 재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내사에 착수한 충북지방경찰청. 경찰은 해당 대학원 교수들과 행정직원부터 연이어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업적평가위원회를 열어 A 교수의 업적평가 수기 상향을 인정해주고 서명한 교수 7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 업적평가위원회 9명 가운데 2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회의를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 결정으로 당시 2014년에 대한 교육 업적평가에서 100분위 31%, D를 받아 재임용에 차질이 생겼던 교수는 941생으로 살아났습니다. 42.54점에서 무려 48점이나 올라 90점이 넘었는데 본인이 직접 기간 내 입력해야만 점수가 부여되는 학생 지도 항목에서조차 점수가 올랐습니다. 경찰은 올해 재임용 심사에서 해당 수기 상향은 규정에 어긋나 인정할 수 없다고 끝까지 반대한 현 대학원장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원 업적평가 결과표, 수정되기 전후의 증빙자료, 업적평가위원회 회의록 등 구체적인 자료들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대학본부와 총장이 4차례나 인사위원회를 열고 재임용시킨 정황을 토대로 직권 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 뒤 수사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동료의 음해성 투서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의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충주경찰서는 지난 2017년 동료의 음해성 투서로 감찰 조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최종적으로 순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와 관련한 스트레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대한국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충주 시민단체들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섰습니다. 충주 시민단체연합은 오늘 충주 공용버스 터미널 앞에서 일본의 비열한 무역 규제 조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일본 제품은 사지도 팔지도 말고 일본 여행도 하지 말고 일본이 무역 규제를 철회하고 사죄하지 않으면 모든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충북북부지사가 충주시 봉방동 옛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건물에서 오늘 개청식과 함께 본격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충북북부지사는 지사장 등 17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충주와 제천, 음성, 단양 등 4개 지역에 가스 용기와 가스 제조시설 점검 등 가스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번 충북 북부지사 설립으로 북부 지역 민원인들의 접근성 문제가 해소돼 가스사고 긴급 대응과 가스사고 예방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 조직위원회가 대회 마스코트인 원앙으로 만든 인형을 공개했습니다. 수컷 마스코트 인형은 둘이, 암컷은 하나로 이름 붙였으며 종목별 경기 수상자에게 메달과 함께 부상으로 지급됩니다. 또 대회 기념품으로 온라인과 대회 기간 동안 기념품점에서 판매될 예정입니다. 제천 지역 화폐 모아가 인기를 끌면서 제천시가 5만 원권 30억 원어치를 긴급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경조사비와 학원비 등으로 5만 원권이 인기를 끌면서 이달 중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발행 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습니다. 제천시는 또 현재 4%인 할인액을 오는 10월부터 6%로 올리기 위해 충청북도에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영동에서 단양까지 천리길을 이동하는 충북 종단 대장정 종주단이 닷새간의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종주단과 자원봉사단 등 2천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종주는 남북권은 영동, 북부권은 단양에서 각각 출발해 오는 26일까지 충북 곳곳을 돌며 지역의 명소와 유적지를 둘러보는 일정입니다. 해단식은 오는 26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